한번 읽어봤죠? 네. 그럼 이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태연 공주를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주님 안 계시니까요, 챙겨드려야죠. 저 우리 아래 것들이 자 받들어 모셔야 됩니다. 우리 태연 공주님을 위해서 자,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수요 공급 곡선 아주 경제의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착. 자, 그러면 칠판 보시고요.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마련된 것이냐? 물론 이제 뭐 우리 태연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특강을 하는 마당에 경제 그래프의 완성이라는 걸 좀 경험해 봐야 되겠다. 올해 6평 대수능에는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경제가 나오기로 돼 있거든요. 약속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냐? 제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써볼게요. 따라서 적으세요. 올해 6평, 그 다음에 대수능에는 경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법하고 경제 가운데서, 법경제, 제재 가운데서, 사회제재는 이제 옛말이에요. 사회제재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아재 강사예요. 아재 강사. 아재, 바라아재. 아재 강사다. 아재 강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회제재. 아직도 사회제재라고 얘기한다. 낡아빠진 생각이에요. 사회제재라는 건 없어요. 사회제재가 어디 있습니까? 법 아니면 경제죠. 법경제제재다라고 말해야 MZ세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MZ세대. 알겠죠? MZ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Like this. Like this. 법경제 제재다. 사회제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박물관에서나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사회제재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럼 경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지금까지 있어 본 적이 없는 방식. 그래프 도입되는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거 무슨 그래프? 수요 공급 곡선, 그리고 한계 소비, 한계 효용 곡선, 한계 소비, 한계 효용 곡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독파할 생각입니다. 뭐라고요? 끝내버린다. 그래서 경제제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끝내버릴 겁니다. 3시간에 걸쳐서. 먼저 순차적으로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가진 다음에 이 개념이 6평이나 대수능에 나온단 말이에요. 6평이도 나오고 대수능도 나오기로 돼 있어요. 알겠어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0만 뷰도 나오고 100만 뷰도 나오고 저는 꿈을 꿔보는 겁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흑백 평등의 꿈이 있고 저는 조회수 세 자릿수의 조회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100단위. 그 정도. 약속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 3개, 3단 그래프 완성한 다음에 플러스 실전 문제를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 공급 곡선. 우리 교재상의 19번 지문을 봅니다. 28일에 풀었어야 될 지문인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은 구입자가 내는 가격이 있고 판매자가 받는 가격이 있고 세금이 없는 경우의 가격이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
가로가 뭐고 세로가 뭐고 너무 지금 이렇게 놓읍시다. 지금 가로축은 양입니다. 양. 그쵸? 수요량, 공급량 할 때 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에요. 가격.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읽을 때 양이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이렇게 된다로 읽으면 안 된다. 그쵸? 일단 그래프를 읽는 방법. 세로를 먼저 읽어? 가로를 먼저 읽어? 세로를 먼저 읽어야 돼요. 알겠죠? 가격을 먼저 읽어야 돼요. 가격이 얼마일 때, 알겠죠? 이걸 먼저 읽고 그에 따른 양이, 따라오는 양을 나중에 읽는 것이다. 됐죠? 가격 먼저, 양은 나중, 가격 먼저, 양은 나중.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X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수요곡선이라고 나왔잖아요. 보통은 D로 나옵니다. D, demand, 요구, 수요. 공급은 supply에 S가 옵니다. S. 공급은 S라고 써주시고요. supply. 여기는 demand. 그래서 D와 S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인데 이제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그래프를 읽는 방식이에요. 하나씩 연습해 볼게요. 지금부터 연습 갑니다. 1번 그래프 도전. 수요 곡선이니까 이거 비슷한 말을 옆에다 쓰고 시작할 거야. 생산, 소비, 생산, 소비. 가운데 수요는 생산이야, 소비야. 소비, 그렇죠, 소비. 소비예요, 소비. 수요가 뭐라고요? 소비야. 소비가 뭐예요? 수요야. 수요가 뭐야? 소비예요. 수요는 소비, 수요는 소비. 알겠죠? 너 오늘 소비했니? 생산했니? 그쵸, 소비했죠. 라면 먹었고, 김밥 먹었고, 그랬잖아요. 다 맞췄죠? 또 뭐 먹었습니까? 술도 먹었다고요. 이 시간에요. 네, 티가 전혀 안 나네요. 너무 좋습니다. 뭘 드셨죠, 오늘? 네. 서브웨이 먹었습니다. 소비했어요? 생산했어요? 소비한 거죠. 당신은 수요자야? 아니면은, 공급자야? 수요자. 소비자이고 수요자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공급은 다른 말로 비슷한 말, 생산, 소비 가운데, 생산. 알겠죠? 생산을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고 공급을 생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읽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를 한자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한자 우, 좌우 할 때 오른쪽에 우 있죠.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무슨 곡선? 우, 하향 곡선이다. 이런 말 쓰죠. 그쵸?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생산 위에다 쓸 거야. 우, 그렇죠. 위쪽을 향했잖아. 오른쪽에 위를 향했습니다. 우 상향 곡선이다. 이렇게 이제 곡선 명칭 또 한번 써보시고요. 하나씩 이제 읽어볼 거야. 수요 곡선, 소비자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곡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일단 이미 읽었으니까 뭘 의미한다 그랬죠? 지불용이 금액이냐, 판매용이 금액이냐. 소비자니까 판매야, 지불이야. 시작.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아니, 끊어읽기 잘 하셔야 됩니다.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죠. 오케이? 써보겠습니다.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지불할. 읽어보세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용의가 무슨 말이죠? 수배자, 용의자예요. 의도, 뜻.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의 집합이에요. 알겠죠?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그러니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들을 이제 세로선에서 이제 읽는 거죠. 이렇게 이 점들에 따라서 왼쪽에 세로선을 읽으면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이 가격을 말하는 건데 이 그래프하고 만나는 이 가격은 그죠? 지불할 용의가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근데 지불할 용의가 있긴 한데 얼마의 양에 대해서 지불할 거냐인 거죠. 가격이 만약에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이만큼으로 소비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점 한번 찍어 보시고 여기다가 점 찍고 여기다가 점 찍고 해볼게요. 여기도 점 찍고 세 곳에다가 점 찍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죠? 그때 내가 몇 개를 살 거냐 양은 어떻게 결정돼? 가로축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만큼 사? 이만큼 산다 이거 이만큼 산다. 그러니까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되면은 세로선을 이렇게 띠 그어서 여기를 읽으면 되는 거죠. 소비량은 얼마야? 이만큼 소비를 한다 이거야. 이해되시죠? 이거 반듯하질 않네.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요렇게 내려오시면은 이만큼을 소비한다 이 말이에요. 산다 이거야. 가격이 저 정도면은 그쵸?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도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이 가로선을 이 곡선하고 만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 그어볼 수 있죠. 지불용의 금액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전부 다 지불용의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몇 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최대 지불용의 금액을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야. 점으로 찍어보세요. 최대 지불용의 금액 어디에다 체크할 거야? 다 지불 가능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서 딱 끝나는 거야? 최대 지불용의 금액은 어디가 끝이야? 여기. 왜냐면은 이 선 아래로만 존재하니까 금액 자체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그래프를 넘어서는 거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최대 쓰는 거야. 최대 지불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에요. 이 위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가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에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그럼 이건 어때? 이제 공급자, 생산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 점들은 무엇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점들은 전부 다 판매와 지불이야? 판매할 용의가 있는 금액과 관련된 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거 지불할 용의 금액 했는데 요걸 여기다 써볼 거야. 판매와 지불이야. 여기서는 판매할 용의가 있는 금액. 자, 판매할 뜻이 있는 금액이다. 판매 용의 금액의 집합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하고 만나는 가로선을 다 그었을 때 그쵸?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만큼에서 결정이 되면은 지불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판매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판매할 용의가 있죠. 이게 딱 걸리니까 어느 정도 양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양만큼 판매한다고. 이렇게 판매량이 결정되는 거야. 공급량이. 가격이 이만큼이면은 판매할 용의가 있어요. 이 정도 양으로.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최대가 아니라 이제 최소한이야. 이 사람이 죽고 내가 굶어가면서까지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뭐야? 이 점이야. 내려가서 이 밑으로는 생산이 존재하잖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지불 용의가, 그러니까 판매할 용의가 있는 금액들을 가로선으로 이렇게 그래프하고 만나도록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 지불 판매할 용의가 있는 금액들의 집합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 금액들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어디야? 여기. 이 밑으로는 떨어지면은 이 정도 금액으로 팔아라. 그러면은 생산한다 안 한다? 생산하지 않아요. 이 그래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 최소야 최대야 이제. 최소 판매 최소한도로 판매가 가능할 만한 뜻이 있는 용의가 있는 금액이다. 최소 판매 용의 금액이다. 라고 이제 써주는 거야 여기다가. 아까 맨 위에 있는 점은 뭐였죠? 최대야 최소야. 최대 지불 용의 금액이었고 얘는 뭐야? 최소 판매 용의 금액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가능이다, 불가능이다. 이거 불가능해요. 더 떨어지면 안 돼요, 가격이. 그리고 아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였거든요. 됐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지금부터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구분을 할 건데 이 우하향하는 소비곡선, 즉 그 수요곡선 가운데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빗금을 쳐볼 거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이 가격 위로는 존재하지 않는다야. 이 가격 위로는 이 가격 아래로만 존재해요. 그쵸? 맞죠? 근데 이 곡선하고 만나는 점에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곡선 아래로 존재한다. 위로 존재한다. 이 곡선의 아래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 아래로만 수요, 소비 발생한다고. 이 곡선 위로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곡선 오른쪽에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그럼 이건 어때?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생산할 때도 공급 곡선 기준으로 보면은 이 위로 존재해, 아래로 존재해. 거래는. 요 아래로는 떨어지면 판매 안 한다고 그랬잖아. 생산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위로만 존재하는데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에서만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의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거래가 성립하는 건?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당연히 위쪽이 위쪽. 위쪽으로만 성립하고 이 그래프 아래쪽으로는 거래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잉여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총잉여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득이 어느 구간에서 생겨나고 생산자가 이득이 어디서 생겨나는지가 요 바깥 영역 이거 X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 영역 X고요. 오케이? 여기 X, 여기 X 빼고 거래가 성립하는 건 테두리를 만들어봐.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거는 어느 면적 안에서만 거래가 성립돼. 이 안에서만 거래가 성립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맞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 아래쪽으로만 성립하고 공급 곡선의 위쪽으로만 성립하기 때문에 둘이 겹치는 이 영역만 거래가 성립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 성립하는 거는 이 삼각형 안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머릿속으로 이해되시죠? 그쵸? 요거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 자, 수요 공급 곡선 원리를 다시 한번 하나씩 가볼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성립되는 건 여기서부터 이 가격부터 이 가격 사이에서 오가는 건데, 그죠? 면적으로 치면은 이 삼각형 면적에서만 거래가 성립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냐라는 거야. 동규님. 우하향 곡선 한번 읽어볼까요? 가격이 여기 나온 대로 P1일 때랑 그 다음에 자 가격이 올라서 PB가 됐을 때랑 비교해 볼 거예요. 이제 기준은 어떤 그래프? 우하향하는 소비곡선, 수요곡선을 기준으로요. 가격이 PB로 올랐어요. 가격이 오른 상황이면은 수요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자, 이때 P1일 때 수요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이만큼이 수요량이야. 그쵸?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변화해가지고 PB가 된 거야. 그럼 PB가 됐을 때는 수요량이 얼만큼이에요? PB일 때 이만큼의 소비량인 거죠. 이만큼, 그쵸? 소비량이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죠, 그쵸? 어느 만큼 줄었어요? 전체에서 이만큼으로 빗금친 부분 정도 줄어든 거죠, 그쵸?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가격이 오르면, 그죠?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수요량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든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인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그거야, 그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흰색 분필로 수요량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했어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떨어진다. 맞죠?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흰색으로 가볼게요. 가격이 똑같이 오른 상황인데 이번에는 수요곡선이 아니라 공급곡선 기준으로 볼 거예요.
공급곡선 역시 마찬가지 공급량이 이만큼이었는데 공급곡선 기준으로 가격이 올랐을 때 읽어야 될 그래프는 여기 수요곡선이 아니라 이제 공급곡선을 읽어야 돼요. 가격이 PB가 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 공급곡선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만큼. 보이시죠? 공급곡선을 읽으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 정도의 양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뭐가 늘어나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그죠? 이만큼으로 늘어난 거예요. 보이시죠?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량이 늘어났어요. 그죠? 어느 만큼 늘어났어요? 이만큼이 지금 늘어난 거죠. 거꾸로죠, 거꾸로.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이제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 즉 공급량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였어요. 이렇게. 됐죠?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떨어져요.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은 올라가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격이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거를 체크해 볼 거예요. 지웁니다. 이번엔 지우고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경우를 한번 그래프에다가 표시를 해볼 거야. 천천히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가격이 이제 PS로 떨어졌다고 봅시다.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수요곡선 읽을 수 있겠죠? 쉽게 갑니다. 원래는 수요량이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표시. 자, 수요곡선 읽어보세요. 우하향 곡선이니까 이 점 따라가서 그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수요량이 얼만큼이야? 이만큼이 되는 거죠. 노란색으로 구분되게 그어보면은 이렇게 이만큼으로 늘었니 줄었니? 수요량이 늘었지.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로 늘어났잖아. 얼만큼? 이만큼 늘어났죠. 그쵸? 노란색으로 체크해 볼 거야. 가격이 오를 때 떨어질 때.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수요량은 늘어난다 줄어든다. 수요량은 늘어난다 이거예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더 많이 산다 이거죠. 세일하면 많이 팔잖아요.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공급곡선으로 이제 가보시면은 똑같이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곡선은 우상향 곡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겠죠. 이만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늘었니 줄었니? 줄어들었죠. 그쵸?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량은 그것에 비례해서 어떻게 돼? 줄어든다. 였어요. 여기까지 아주 기본의 기본인 걸 정리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더듬어 보도록 합니다. 이 가격하고 그 다음에 양 사이의 관계 문제였는데 가격하고 양 사이의 관계 문제인데 우하향 곡선은 수요곡선이야 공급곡선이야? 우하향은 수요곡선. 안 보고 얘기해 보는 거야. 우하향 곡선은 수요곡선, 우상향 곡선은 공급곡선이었어요. 수요곡선의 각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세로축에 있는 가격하고 만나는 점들의 집합인 건데 그 수요곡선의 각 점들의 의미가 뭐였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집합이었어요. 지불 용의 금액의 집합이었다. 다시 우상향 곡선, 공급곡선은 지불이 아니라 이제 뭐야? 판매 용의가 있는 금액의 집합이었어요. 그럼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는 수요곡선 위쪽에서 일어나 아래쪽에서 일어나? 실제 거래는 수요곡선은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고 공급곡선은 이 아래로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위에서만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지불용이 최대야 최소야? 최대 지불용의 금액 기준으로 이 아래에서만 일어나는 거였어요. 최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